주말에 미국은 충격적인 소식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트럼프가 러시모어 산에 자신의 얼굴이 추가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농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러시모어 산이 있는 사우스다코다의 주지사인 크리스티 노엠이 트럼프 얼굴이 함께 새겨진 러시모어 산 모형을 들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문제였지만 미국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혼란의 미국 언론과 반응들을 알아봤습니다. 러시모어 산은 미국 사우스다코다주 남서부 블랙힐스 산지에 있는 산봉우리입니다. 미국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 4명, 조지 워싱턴, 에브러임 링컨, 토머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두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사우스다코다 주지사인 크리스티 노엠이 트럼프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러시모어 산 모형을 들고 백악관의 트럼프를 만났다는 소식은 미국 전역에 큰 충격적인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트럼프가 여성 부통령 후보로 크리스티 노엠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예상 때문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트럼프가 정말 러시모어 산에 조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트럼프의 성향을 볼 때 정말 후다닥 번갯불에 콩을 볶듯이 자고 일어나면 트럼프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우스다코다의 주지사인 크리스티 노엠이 며칠 전에 트럼프가 보낸 에어포스 원 비행기를 타고 백악관으로 갔다는 소식은 정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현재의 마이클 펜스 부통령을 대체하는 여성 부통령 후보로 급부상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크리스티 노엠이 트럼프의 얼굴이 함께 조각되어 있는 5명의 대통령의 러시모어 산 모형을 들고 트럼프를 만났다는 사실은 전형적인 아부 정치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노엠이 트럼프가 극적인 감동을 느끼면서 자신을 새로운 여성 부통령 후보로 지명해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노엠이 지난 7월 4일 러시모어 산에서의 트럼프 집회 때에 트럼프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떠올릴 정도로 매우 용감한 지도자이다 라고 묘사하면서 높게 평가한 부분은 아첨과 아부의 극치였다 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러시모어 산에 어떻게 추가할까요? 라는 기사는 2017년에 크리스티 노엠이 먼저 트럼프에게 대통령님 사우스다코다에 오세요. 거기에는 러시모어 산이 있습니다. 라고 초청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2018년에도 잠시 이런 트럼프의 꿈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산 그것이 대통령의 꿈이다 라고 크리스티 노엠이 말했다면서 어쩌면 농담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 이 당시에는 황당한 트럼프의 꿈에 대해 나는 좀 날씬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없애버려라 라는 풍자 카툰까지 나오면서 지나가는 가십거리 뉴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의 꿈이 충격적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미국의 언론들은 러시모어 산과 트럼프의 꿈에 대해 계속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러시모어 산에 추가되기를 원했습니다. 라는 기사는 2017년 사우스다코다 공화당 대표로 있었던 크리스티 노엠은 트럼프를 만났을 때 나의 꿈은 러시모어 산에 오르는 것이다 라고 진지하게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러시모어 산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모두들 농담으로 생각했지만 트럼프는 진심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 러시모어 산의 홍보 책임자인 마우린 베린거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추가할 수 있는지 거의 매일 물어보고 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루즈벨트, 존 F 케네디, 로널드 레이건 등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더 이상 조각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워싱턴 옆 공간이나 링컨 오른쪽 옆에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조각 뒤에 있는 작은 바위가 보이는 착시 현상일 뿐이다 라고 현실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트럼프가 러시모어 산에 가서 불꽃놀이와 연설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시일구의 방역 대책을 지키지도 않는 행사에 대해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트럼프의 캠프를 비판하기도 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러시모어 산에 대한 트럼프의 집착은 집요했다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는 트럼프를 비난하는 트윗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의 얼굴을 러시모어 산에 추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이것은 백악관이 무시하고 있는 미국인을 죽이는 전염병보다 더 큰 관심사항이다. 다른 대통령들은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버릴 것이다. 얼음섬 그린랜드에는 자리가 정말 많다. 트럼프의 별장에도 좋은 자리가 많다고 생각한다. 트럼프는 하루에 16번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만 번이 넘는 거짓말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마다 언론들이 팩트체크를 할 정도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억지는 기자회견장이나 정상회담이든지 가리지 않고 안면 몰수하고 당당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트럼프의 얼굴이 과연 러시모어 산에 오를 수가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좌충우돌 성격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난 주말은 정말 시끄러웠던 미국이었는데 금방 끝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외교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은 크지 않다. 검정부 차원에서 함께 지향해야 할 목표와 원칙을 기반으로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사안별 페이스 조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다. 미국과 중국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한국 외교의 전략적 대응 방안과 국익모색을 위해 지난 28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의 결론이다. 3차 회의에는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외교원 등 10여 개 부처 당국자들과 학계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29일 뉴스핀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와 학계와 전문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 아주 심도 있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제시한 분야별 원칙을 토대로 연대와 페이스 조절을 통해 한국의 국익을 지켜나가자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이 참석자는 강 장관이 제시한 안보, 경제, 기술, 가치 분야별 4가지 대응 원칙과 관련해 화웨이 장기 사용 금지 등 현재 발생하는 모든 이슈가 한 부처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부처들이 연계돼 있다. 이 속에서 한국 정부 부처들이 어떤 원칙과 방향을 갖고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 차원에서 강경화 장관의 4가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다. 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회의라 큰 틀에서만 얘기했고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각 분과에서 이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관련해선 현재 전 세계에서 미중 갈등 속에 낀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다. 독일은 러시아 가스관 연결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고 프랑스는 파리기후 협약 문제로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상태다. 대외 무역에서 중국 의존도가 큰 호주도 중국어의 교역을 포기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국은 이슈별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지원을 자처하는 미국의 지도력이 사라진 국제 질서 속에서 미중 갈등 속에서 자국의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게 솔리다리티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국 외교의 페이스 조절 전략에 대해선 지금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화웨이 거래 중단이나 경제번영 네트워크 참여, 중국을 배제한 G7 확대 정상회의 참여 등은 한국으로서는 페이스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문제들은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일본 기업들도 모두 연관돼 있어 한순간에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미국에서는 화웨이 장비 거래 중단과 관련된 법들이 시행을 앞두고 연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한국으로서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최대한 국익을 지켜가면서 참여를 유보하거나 입장 표명을 늦춰가며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거나 혹은 시간을 버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강경화 장관은 전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는 해양과 대륙,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고 세계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하는 능력 있는 중견국가로서 거듭날 것이라며 충분히 유연하되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우린 국익 증진을 위한 전략적 공간을 확대해 나아가면서 국제사회 협력을 능동적으로 견인하는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일관된 지향점을 마련했다며 안보, 경제, 기술, 가치 분야별로 4가지 대응 원칙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2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마련한 3대 외교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첫째,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의 주춧돌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져나가면서 영내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건설적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둘째,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공정하고 포회적인 동시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규범 기반 접근을 강화해 나간다. 셋째,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전략적 개방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기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넷째, 가치규범 분야에서는 인류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크게 보면 안보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지역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제통상 등 다른 분야에서는 포용과 개방, 가치를 토대로 유연하게 접근해 나간다는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외교 방향에 대해 대외 관계에서 우리가 유연하면서도 일관된 틀을 갖는 게 중요하다. 우리와 비슷한 중견국들과 연대해보다 더 선제적으로 국제 질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제는 현안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라며 현안별 정부 입장은 이미 수립돼 있지만 학계 등 민간과 논의를 거쳐 다듬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2일 내신 기자 브리핑에서 기본 외교 정책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미중 전략 경쟁을 포함해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원칙과 국익을 분명히 지키면서 전략적인 경제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도 미중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1년 한시 조직으로 운영했던 전략조정지원반을 상설화하며 장기전을 대비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외교전략기획관 산하 정세 분석 담당반을 전략조정 담당반으로 확대 개편하는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신설된 전략조정 담당관실은 정세 분석은 물론 주요국 관련 외교 전략의 조정, 주요국 관련 긴급 외교 현안 대응 및 동향, 정보 분석 등을 추가로 진행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분야별 지향점과 정부, 민간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제 질서 변화 및 대외적 도전에 대해 더욱 일관성 있고 능동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외교전략조정회의 및 산하 외교안보, 경제과학기술 분과회의, 민관합동실무 TF 등 기존 민관협업 플랫폼을 지속 운영하면서